안녕하세요, 입주자 여러분. 홍대 INT의 리포터를 맡고 있는 명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점검 전문업체 홈체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자운민 과장입니다. 현재 신축 아파트 세대 내부에서 저희가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사전점검을 앞두고 있는 예비 입주자분들에게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양한 팁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 점검과 관련하여서도 매스컴에서 많은 이슈가 있죠. 그래서 저희 홍대 INT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점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전점검 제도라면 주택법과 관련 시행령에 의해서 의무화된 제도인데요. 입주 예정 기간 45일 전에 내 집에 방문을 하셔서 하자들을 체크를 하시고 보수를 정당히 요청을 하실 수 있는 행사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공사와 입주자 간에 분쟁을 예방을 하고 불시시공 방지를 한다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왜 사전점검이 중요한지인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전점검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책임 소재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자를 접수하실 경우 원래부터 있었던 하자인지 살면서 생긴 하자인지 이런 책임 증빙 어려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살면서 하자를 보수받으시려면 일정 조율부터 가구를 혹시나 다시 빼야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홈체크에서는 보통 어떻게 점검을 진행하시나요? 저희 홈체크에서는 대표적으로 유관 점검과 장비 점검 이렇게 나뉘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 점검은 건축 전문가 분들께서 눈에 보이는 하자들을 체크를 하고 있고요. 장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마감재 같은 하자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단열, 누수, 난방, 공기질 측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인이 점검했을 때 미리 준비하면 좋을 준비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준비물은 워낙 다양해서 제가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말씀을 드리면 바가지 같은 경우 꼭 챙겨가 주시는 게 좋고요. 물이 이제 잘 빠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가 주시는 게 좋고 막대기도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닥 타일 들뜸은 없는지 이 여부를 확인할 때에 중요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은 이제 점검 팁들을 안내해 주실 텐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입주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꿀팁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을 드리면 점검을 하시는 순서를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공간부터 볼 건지 아니면은 어느 방향으로 따라서 갈 건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현관문 앞에 쓰셔서 왼쪽부터 보면 왼쪽, 오른쪽부터 보면 오른쪽 이 방향을 하나만 정해 놓으시고 그 방향 따라서 가시면은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자 부분들의 내용을 기재하시고 기록을 하시면 사진을 꼭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은 하자 하나당 2장씩 찍어 두시는 게 좋고요. 가까이서 하나, 멀리서 하나. 멀리서 찍는 이유는 이 하자가 어느 공간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고 보수 확인할 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사진은 꼭 2장씩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스티커나 포스트잇에 하자를 기재를 하실 때 번호를 기재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찾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면 오늘 점검 팁 안내는 어떤 방식으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실제로 저희 홈체크에서 하는 순서대로 점검하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하자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각 공간에서 대표적인 하자들, 포인트들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두시고 따라와 주시면 점검이 조금 더 많이 수월히 진행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현관 외부부터 순서대로 해서 어떤 하자들이 있는지 보고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외부에는 현관 방화문이 설치가 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도장 상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도장 같은 경우에는 벽면뿐만이 아니라 천장까지도 도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봐주실 부분은 지금 알록달록하게 무늬가 들어가 있죠. 이 도장을 저희가 무늬코트라고 하게 되는데 무늬코트를 시공을 하다가 문틀에 이 무늬코트가 침범이 돼서 오염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양제로 덮여 있습니다. 안에 침범해서 오염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런 여부들 잘 확인을 해주시고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입주민분들께서 사전점검할 때에 이렇게 문에 보양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입주하시고 나서 보양제를 꼭 걷어내신 다음에 사전점검 때는 못 봤던
그런 하자들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문이 닫힌 상태에서는 문이 수직 수평이 잘 맞는지 단차도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위해서 꽉 닫힌 상태에서 상부와 하부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아래는 튀어나와 있다거나 이런 여부로 수직 수평 여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활하게 잘 작동되는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월패드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늬코트가 그럼 방화문이나 문틀에 묻었을 때 저희 같은 일반 입주민이 지우기는 좀 어려운가요? 입주민분들께서 지울 수 있다라고 질문 괜찮긴 하지만 지우기가 좀 어렵고요. 지우다가 다른 하자로 2차적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전점검 기간 때 지워달라고 것을 요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파손, 찍힘이나 이런 부분 없는지 문 상태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방화문 같은 경우에 위에 보시면 도어 체크라고 해서 닫았을 때 문이 너무 빨리 닫히거나 너무 갑자기 느리게 닫힌다 그러면은 여기 나사가 있는 부분을 조율을 해서 속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현관 내부 들어가서 한번 이어서 봐볼까요? 이제 현관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현관 내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발장이나 수납장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 수납장이 많은 공간에서는 문이 일단 아무래도 잘 개폐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이렇게 문을 닫고 나서 틈새가 균일하게 잘 맞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현관 내부 주변 보시면 하단 부분에 틈새가 있는지 걸레바지가 있는 부분, 아래 대리석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틈새가 있지는 않은지 여부도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게 유익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의 수직 수평 상태를 확인을 했을 때 안 맞으면은 어떻게 보수가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말씀 중에 이제 틈새가 있으면 무조건 하자로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수직 수평이 안 맞다라고 하시면요. 문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여기 옆에 경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첩 조율을 통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체크를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틈새 같은 부분은 이제 모든 곳에 틈새가 다 하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틈새가 필요에 따라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관 내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발을 벗는 공간이고 하다 보니 먼지가 틈새로 더 많이 유입이 될 수가 있고 현관 내부 같은 부분에는 특정 공간의 활용성을 생각을 하셔서 틈새 같은 경우에는 코킹으로 마감을 요청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틈새의 경우 저희가 미리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면은 좀 놓쳤어야 하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관 내부에서 또 확인하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있는 디딤석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대리석 부분하고 바닥 마루 자재가 다르죠. 각 재료마다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구분해주는 재료 분리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분해주는 재료 분리대가 없게 되면은 자재가 뒤틀리거나 파손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잘 있는지 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료 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 말고도 다른 공간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중문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중문은 이제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확인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세대에는 중문이 따로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중문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에는 현관 내부에서 거실 복도로 들어오는 공간에 설치가 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문이기 때문에 개폐가 작동을 하는지 이 레일이 상하부에 이상 없이 둘 다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특히 중요한 게 중문이 설치되게 되면 이 벽하고 중문 사이에 모에어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모에어가 세로로 설치가 되면서 열과 빛이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끔 이 모에어가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틈이 과다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레일하고 이 벽하고 너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같은 타입의 다른 세대들은 어떤지 확인을 해보시면 수월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거실 복도는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복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현관 내부에서 들어와서 거실까지 이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공간 마찬가지지만 천장을 봐주실 때에는 아무리 키가 크셔도 위로 이렇게 올려다 보는 거랑 직접 사다리나 간이의자를 밟고 올라가셔서 가까이서 보시는 거랑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밟고 올라가셔서 이 천장 마감 상태 확인을 해주시고 모서리 부분에 틈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내려오셔서 하부에 있는 걸레바지도 모서리 부분에 틈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걸레바지를 눌러보면서 고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벽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벽도배 같은 경우에는 작은 흠집부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끝마감을 먼저 봐주시고 주변을 봐주시는 게 좀 더 수월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벽도배에 이은 부분이 있다면 그 이은 부분도 꼼꼼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벽도배가 이렇게 들떠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가요? 이 부분도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안에가 들떠 있게끔 봉투 바른 공법으로 해서 해당 공법으로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하자 판정 기준에도 이 부분은 하자가 아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디를 먼저 봐야 될지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는데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패드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죠. 월패드가 잘 작동되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하고요. 월패드가 작동을 잘 한다면 수직 수평 상태 확인해 주시고 부착되어 있는 변기 콘센트 커버부터 해서 수직 수평 상태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트월과 관련해서도 이제 입주민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네. 아트월은 이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스티커가 많이 붙여져 있죠. 이 사례들로 바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체크를 할 때 물티슈로 한번 지워보고 지워지지 않는 하자들은 이렇게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타일 모서리가 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되게 꼼꼼히 봐주시고요. 단차 여부도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만져보시면서 한 개라도 단차가 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전체적인 수직수평 상태로도 문제가 있다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부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트월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제 보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보수 방법은 되게 다양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모서리가 조금 깨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뜯어내서 다시 새로 부착을 하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창호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창호는 이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창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거실 창호는 다른 창호들에 비해서 크기도 크고 무게도 그만큼 많이 나갑니다. 고정 목적에 떨림 방지 브라켓, 여러 용도의 브라켓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브라켓이 쇠로 되어 있는 자재다 보니까 이 결로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실링이 잘 안 되어 있다든지 단열, 마감이 잘 안 되어 있다든지 그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창호는 아무래도 좀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스티커에 보면은 흔들림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무엇이 흔들리냐면 샤시 문을 평소보다 조금 세게 닫았을 때 여기 틀이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틀이 잘 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흔들리게 되면 옆 도배가 이렇게 말리는 거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창호들은 열고 닫으면서 꼼꼼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잠금 장치 여부도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창호 흔들림과 같은 하자는 이제 거실 창과 같이 사이즈가 큰 것만 확인하면 될까요? 흔들림 같은 여부는 거실 창호가 이제 특히 중요하고 나머지도 다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몰딩 상태, 걸레바디 상태도 문제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실제 사용하는 장비를 통해서 단열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열화상 카메라이고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로 단열, 누수, 난방, 잘못된 부분들, 의심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주변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하시면은 확인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단열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단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벽과 접한 부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온도 차이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있다 보니까 살짝 손을 대기만 해도 손자국이 명확히 남죠. 이렇게 온도 차이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화면을 봐주시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스펙트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도하고 온도 차이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되는데 가운데 값인 초록 색깔 그 외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빨간색 계열, 내려갈수록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측정하실 때에는 측정이 원하는 부위에서 1m 정도 뒤쯤에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거실 같은 경우에도 벽면에 보시면은 콘센트나 단자함들이 있게 되는데 이 주변의 개구부도 깔끔히 잘 충진해서 마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꼼꼼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창호 들어가는 부분들, 단열재가 들어가는 부분들, 즉 외벽과 접한 부분들을 잘 봐주시고요. 그 외에는
욕실에 있는 개구부도 한번 누수가 의심되는 곳들을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의 이제 전광구 부분도 열화상 카메라로 저희가 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누수 같은 경우에는 예방 차원에서 이상 있는 부분들을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을 하고 있고 사다리로 밟고 올라가셔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열화상 카메라가 없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라도 이제 얼룩의 흔적이나 이런 걸 봐주시는 게 의미가 있고요. 배관 주변부 누수가 의심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부부 욕실이지만 공용 욕실도 꼼꼼히 봐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로 전광부 이 부분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레벨기로는 어떤 거를 확인을 하나요? 저희가 레이저 레벨기로는 바닥, 샤워 문틀을 비롯해서 이 수직 수평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창으로 한번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로 보셨을 때에 딱 잘 맞게 되어 있죠. 근데 만약에 잘못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줄자를 통해서 위와 아래 차이가 몇 미리 정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 가끔 이 샤시틀이 배가 부르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랑 아래는 맞지만 중간은 또 달라지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수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레이저 레벨기를 통해서 오차 범위 안에서 얼마나 좀 벗어났는지 차이가 심한지 이 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 없이 창호의 수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가장 좋은 건 장비로 확인을 하는 거지만 육안으로도 확인을 간이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토퍼가 상하부에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기까지 해보시고 아래는 막 닿았는데 위에는 떨어져 있다든지 이 여부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스토퍼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을 닫아주시고 아래는 딱 맞는데 위에는 많이 벌어져 있다든지 이 여부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벽도배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는 다른 벽도배와는 다르게 물려붙임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은 잘 확인을 안 하시기 때문에 만져보시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가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구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직 수평 상태 안 맞죠?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똑같이 문이기 때문에 개폐 잘 되는지 간섭되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빌트인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구 열어보셔서 내부는 랜턴을 비춰서 꼼꼼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전에는 저쪽에서 이제 창호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방 창호는 크기가 작아가지고 다르게 확인하면 좋을 게 있을까요? 거실 창호랑은 다르게 규모가 많이 작죠. 지금은 여기 창호에 손잡이가 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세대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없다고 하면은 손자국이 자주 남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손잡이 여부를 확인을 해주시고 주변에 이제 실리콘이 들어가게 되는데 손자국이 남지는 않는지 간격이 틀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지 여부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도배에서는 특별히 이제 확인할 부분이 있을까요? 주방 도배 같은 경우에는 주방 등이 들어가게 되죠. 식탁이 있다고 하면 식탁 등도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재단을 하다가 다른 부분보다는 마감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천장 도배 위주로 확인을 꼼꼼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다른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싱크대 상판이 있게 되죠. 상판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시면은 지금은 고정이 잘 되어 있는데 간혹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하부에 상판 마감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래를 열어보시게 되면 온수 분배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일러를 가동시키게 되면 여기서부터 온수가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방에 관해서도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겨울철에 난방을 가동시키게 되면 여기서부터 온수가 이제 공급이 되게 되고요. 바닥 아래에는 엑셀 파이프가 설치가 되게 되는데 엑셀 파이프가 각 공간으로 가게 되면서 한 공간으로 가게 되고 온수가 갔다가 돌아오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난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엑셀 배관 같은 경우 간격이 너무 넓지는 않은지 누락이 되는 부분에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잘못 만지면 쉽게 고장이 나고 오수 비용 또한 비싸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방에 관해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는데 아무래도 장비가 없다면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난방이 공공욕실, 부부욕실에도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을 한번 가동시켜 보시고 20분에서 30분 뒤쯤 맨발로 욕실의 타일 위에 섰을 때 따뜻함이 느껴지는지 이 여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발코니 부분을 보니까 이제 요즘
줄눈이나 탄성코트 시공을 이제 입주민들께서 별도로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아는데요. 하자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줄눈이나 탄성 코트처럼 추가 옵션 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옵션 시공을 하시기 전에 보수 완료를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과 일정을 잡으실 때 사전에 조율을 해서 잡으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방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방들에서 보실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들에는 문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이 닫힌 상태에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었을 때 소음이 난다 하시면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이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틈새가 너무 과할 경우 내부에 빛과 소음이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여부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문이 옆에 있는 벽면과 간섭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 뒤에 스토퍼가 설치가 돼 있어서 벽도배나 부딪히는 부분에 흠집이 안 생길 수가 있고요. 벽도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가 튀어나왔다든지 안에 이물질이 있는 것 같다든지 여부도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에서도 몰딩하고 걸레바디 상태에 꼼꼼히 확인을 해주시고요. 바닥 마루도 봐주시고 스프링클러가 이제 많이 들어가 있죠. 혹시라도 얘가 뭐 찌그러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이 났을 때 물이 뿌려지는 각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털 위에도 안전과 관련해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발코니에 온 김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바닥 타일은 여러 공간에 있죠. 발코니에도 있고 욕실에도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잘 붙어서 압착 시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타일이 들떠 있지는 않은지 여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망치로 두들겨서 한 장씩 두들기면서 소음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망치가 구하기가 어렵다 하시면은 막대기로 두들겨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몇 번 이렇게 두들겨 보시면은 소음이 명확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외기실과 이제 대피 공간도 사전 점검 기간에 점검을 하는 게 좋나요? 네, 물론 이제 실외기실하고 대피 공간도 사전 점검 기간에 꼼꼼히 점검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대피 공간 같은 경우에도 방화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틀 주변에 있는 가스켓 시공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감이 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장 마감 상태도 꼼꼼히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실외기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실외기를 놓다 보니 방충망 잘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실외기실에서 뭐 화재나 이런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갤러리 창 이 부분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설명을 듣지 못했으면 저 같은 일반인은 알기 힘든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파우더룸하고 욕실 부분을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룸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에 빌트인 되어 있는 장이 있지만 화장대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낮게 되면은 무릎하고 부딪혀서 좀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욕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같은 경우에는 물에 내성이 강한 자재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틈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욕실 문틀 주변에 틈새가 불필요하게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하자 판정 기준에 따르면 욕실, 세탁실, 샤워실, 이 문짝 상하부 등의 랩핑지 또는 조합 페인트 등으로 마감을 하지 않은 문짝의 경우에는 미시공 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욕실 내부에는 어떤 부분을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욕실 내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내부로 들어오시게 되셔서 이 틈새 같은 경우 마감 여부는요, 문틀 주변뿐만이 아니라 이런 젠다이의 측면과 하부 부분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른 곳보다 낮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다운 시공이 되면서 이거 관련해서도 확인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슬리퍼를 신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슬리퍼를 벗고 나가서 문을 닫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문이 슬리퍼에 걸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부착물들이 많이 있죠. 특히 자변기 같은 경우도 튼튼히 잘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조금 힘을 주셔서 흔들어 보신 다음에 고정 상태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세면대, 수건거리, 샤워 스틸까지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잘 나오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기준이 있을까요? 네, 이제 물 잘 나온 지에서 기준이라 하면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제 하자 판정 기준에서 이런 기준도 있기는 합니다. 세면대와 같은 위생기구의 급수 토출량 기준이 있기는 한데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물을 틀고 나서 분당 급수 토출량이 3리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세탁실이나 싱크대, 수전 같은 경우에는 분당 4리터로 되어 있고요. 이런 기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에는 그럼 어떤 부분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지금 여기 천장에 문이 열려 있죠. 여기를 저희가 점검부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점검부는 부부 욕실에도 있고 공공 욕실에도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보시게 되면은 많은 배관들이 있고 윗세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물들이 이제 각 용도에 따라서 내려가게 되는데 여기 안에를 확인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은 물을 많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는 어렵지만 요즘에 뉴스에도 보면 신축 아파트인데 여기를 열어보니 물이 쏟아졌다 이런 경우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단 점검 기간에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입주하시고 나서 향후 2년 동안은 분기별마다 꼼꼼히 확인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여러 상 카메라로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장비가 없어서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먼지가 쌓여있는 공간이다 보니 물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얼룩이 남게 되겠죠. 여기 주변에 보시게 되면은 끝 부분이 잘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틈새가 혹시라도 있게 되면 여기를 통해서 냄새가 들어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신 다음에 상부 부분 깔끔히 마감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함께 여러 실들의 대표적인 하자들을 보면서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포인트들을 따라서 점검을 해주시는 것도 매우 좋고 각 실의 대표적인 하자들을 봤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걸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점검을 이어서 해주시면은 아무 계획이 없었던 경우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홈체크에서 사전 점검 대행을 진행할 때 보통 몇 건 정도 하자를 적출하고 있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세대 타입에 따라서 많이 다른 편이고 하자 수에 따라서 뭐 다른 편이긴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는 70건에서 80건 정도의 하자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80개 정도의 하자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럼 이렇게 많은 하자들을 접수하면 보수가 100% 이루어지나요? 네, 실제로 많은 입주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요즘 워낙에 시공사에서도 품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실제로 예전에 비해서는 입주민분들께서 신청한 하자들이 많은 보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100% 다 보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굉장히 높은 비율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혹시라도 안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하시거나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정말 많은 높은 확률로 보수를 잘 받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전 점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볍게 임하시기보다는 관련해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시고 점검을 하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저희 홈체크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은 사전 점검 관련해서 꿀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저희 채널 방문하셔서 관련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홈체크의 주정민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